바다 가는 달 시리즈 첫 번째, 오늘은 한국의 나폴리로 불리는 낭만적인 바다 도시 통영으로 떠나봅니다. 통영에는 어떤 풍경과 먹거리들이 기다리고 있을지 변종모 여행 작가와 함께 만나보겠습니다. 자, 작가님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변종모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네. 오늘의 여행지는 통영입니다. 네. 통영이 어떤 도시인지 먼저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전에 먼저 우리의 그 고품격 시청자들을 위해서 제가 네. 짤막하게 좋은 정보 하나 갖고 왔거든요. 좋습니다. 그 정보 하나 소개하고 통영의 먹거리, 놀거리, 볼거리 다 소개할게요. 네. 그 통영시가 음악에 관해서 엄청 신경 쓰고 있다는 거 아세요, 혹시? 아니요, 몰랐습니다. 대부분이 모르세요. 그래서 네. 사실 통영시 같은 경우에는 세계적인 작곡가가 태어난 윤희상 선생님이 태어나신 곳이거든요. 그 윤희상 선생님 같은 경우에는 주로 독일에서 활동을 하시다가 작곡하셨는데 지금 통영에 윤정이라는 따님이 살고 계세요. 네. 얼마 전 여기 인사동에서 서양화 전시회도 하셨는데 아주 그림이 좋더라고요. 그래서 이처럼 이제 통영이 세계적인 음악가를 낳은 도시이기 때문에 각종 음악제를 비롯해서 국제 행사들이 되게 많이 열려요. 그래서 오늘은 통영국제음악제가 2002년부터 열렸는데 그거보다 더 인기가 좋은 윤희상 국제음악 콩쿠르가 있는데 그걸 조금 잠깐 소개해 드리려고요. 그래서 네. 2003년에 윤희상 국제음악 콩쿠르가 시작됐고요. 매년 11월마다 뭐 바이올린, 첼로, 피아노 부분이 이렇게 경연을 하는데 작년에 바이올린을 했고 올해 이제 첼로 경연이 있어요. 그리고 내년이면 이제 피아노겠죠. 그래서 이 밖에도 통영시에서 엄청나게 많이 신경을 쓰고 있는 음악제인데 뭐 윤희상 동요제라든지 통영시민 오케스트라 뭐 이런 여러 가지 다양한 행사가 많으니까 음악에 관심이 많으신 분들은 통영시청 홈페이지에 가서 참고하시면 엄청 좋습니다. 유익하죠, 되게. 너무 좋습니다. 이어서 또 정부에서는요, 곧 오는 5월을 바다 가는 달로 지정을 해서 연안과 어촌 지역을 중심으로 해양 관광 활성화와 또 내수 진작에 나서는데요. 먼저 숙박 할인 정보입니다. 네, 사용 기간은 5월 한 달입니다. 대상 상품은 연안 지역 기초지자체 79개 내 등록 숙박업체고요. 할인 내용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7만 원 미만 2만 원 할인, 7만 원 이상 3만 원 할인입니다. 또 계속해서 여행 상품 할인 정보 드립니다. 사용 기간은 5월 1일에서 6월 1일까지고요. 대상 상품은 80개 해양 관광 상품, 또 할인 내용은 할인 전 해양 관광 패키지 상품 30% 할인입니다. 저희가 오늘 소개해드리는 통영시도 바다 가는 달 캠페인 대상 지역이니까요. 숙박과 또 여행 상품 확인해 보셔서 알뜰한 여행 즐겨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작가님, 이제부터 본격적인 통영 여행을 저희가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통영까지 어떻게 가는 게 좋을지 한번 설명해 주시죠. 저도 참 많이 받는 질문인데요. 통영 같은 경우에는 경상남도 끝자락에 있다라고 딱 염두에 두시면 되고 가장 일반적으로 이제 고속버스 많이 타고 가시는데 여기 버스만 있는 게 아니라 사실은 KTX가 가장 가까이 가는 곳이 진주거든요. 네. 일단 진주까지 KTX를 빨리 타시고 거기서 버스를 갈아타시면 그것도 아주 편리한 여행이 될 것이다 해서 한 두 가지 방법이 있고 네. 그리고 인근 지역의 대도시 뭐 부산이나 대구, 창원에서도 하루에 여러 편의 버스가 많거든요. 그래서 생각보다 접근성이 아주 좋습니다, 통영이. 그래서 통영을 가시면은 제일 먼저 통영 시내 버스를 타고 만약에 딱 도착을 했다 이러면은 사실은 그때부터 여행이 시작이 되는데 너무 좋더라고요. 바다가 이렇게 보이는데 거기서 집들이 있고 네. 집에서 항상 바다가 조망되는 그 시내를 지나가면서 와, 여기서 한번 살고 싶다라는 생각도 들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바다가 엄청 아름다운 땅 통영을 제가 자세히 거리에 따라서
순서에 따라서 동선에 따라서 제가 소개를 해드릴 텐데요. 만약에 오늘 방송 보시는 분들은 정말 통영의 마스터가 될 수 있을 거라고 저는 감히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통영 자체가 사실은 살짝 속상한 게 남해의 아름다운 섬들이 되게 많잖아요. 네. 남해로 가기 위한 거점으로만 생각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으시거든요. 사실은 그것뿐만 아니라 통영 자체로만 놓고 봐도 너무 할 게 많고 먹을 것도 많고 괜찮은데 저는 그게 조금 속상하더라고요. 그래서 통영에서 사실은 갈 수 있는 유명한 섬들이 되게 많아요. 아마 한 번씩 들어보셨을 텐데 만지도, 그다음에 욕지도, 한려해상 국립공원에 있는 한산도, 비진도 등등 해서 한 번 정도 들어보셨잖아요. 그렇죠? 들어는 봤지만 가보지는 못한. 그렇죠. 그래서 그 섬을 가기 위해서 통영으로 많이 오시는데 기회가 되시면 꼭 오늘의 통영 여행도 한번 해보시길 바랍니다. 네, 우리 모두 통영의 마스터가 되길 그렇죠. 바라며 네. 첫 번째로 만나볼 통영의 낭만적인 여행지는요. 바로 동피랑 벽화 골목입니다. 네. 사실 우리나라 곳곳에 이런 벽화 골목이 있는데 네. 원조는 아무래도 여기지 않나요? 그럼요. 네. 거의 원조 감자탕보다 더 유명한 골목, 벽화 골목이 네. 제가 생각해도 저는 여행지를 많이 다니니까 어느 지역을 가도 벽화가 있지만 네. 사실 통영의 벽화 골목이라고 하면 동피랑이 있는데 네. 엄청 의미 있는 지역이에요. 사실은 이 동피랑이라는 자체가 개발을 위해서 철거 위기에 놓여 있었는데 네, 동피랑 마을이 너무 아름답거든요. 그래서 동피랑을 사랑하는 그 통영 사람들이 모여서 공모전을 한 거예요. 벽화를. 그래서 이제 벽화를 보러 많은 사람들이 오니까 이 철거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통영이 사실은 동피랑 벽화 마을 때문에 엄청 유명해져 버렸어요. 굉장히 의미가 있었군요. 네, 꽤 오래전부터 2007년부터 그려지기 시작했으니까 지금 거의 20년이 다 돼 가잖아요. 그리고 매년 2년마다 한 번씩 공모전을 해요. 그래서 나 재작년에 다녀왔는데 하시는 분들은 또 가신다라고 해도 그림이 바뀌는 거죠? 그럼요. 매년 그림이 바뀌니까 이 동피랑은 저는 예전에 갔을 때 벽화와 상관없이 골목을 구경하기 위해서 갔거든요. 네. 골목을 이렇게 걷다가 뒤만 돌아보면 너무 아름다운 풍경이 펼쳐지니까 네. 그래서 올라가시면서 그림을 배경으로 사진 찍다 보면 힘도 들지 않고 너무 재밌어요. 그래서 벽화 마을에 그래도 백미라고 하면 동포루라는 언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명 여기서는 전망대라고 하면 더 표현이 맞을 텐데 마을 꼭대기쯤에 있어가지고 거기서 내려보는 통영 시내랑 네. 항구 너무 아름답거든요. 그래서 저는 여기를 표현할 때 그럽니다. 하루에 3시간만 이쁜 사람도 있거든요. 그래요? 있잖아요. 밖에 나올 때 8시간 정도 일할 때 예쁜 사람이 그럼요. 있고 네. 밤에는 안 이쁜 사람이 있거든요. 근데 여기 동포루에 올라가서 봐는 통영 같은 경우에는 24시간 다 예쁩니다. 그래서 통영을 가신다라고 하면 가기 싫어도 가게 되는 곳이 동피랑 벽화 마을인데 여기서 한번 살아볼까 하는 마음이 들 정도로 근데 실제로 구경 왔다가 집을 알아보시는 분들도 되게 많아요. 왜냐하면은 생활하는 모든 생활권이 인접해 있어가지고 경치도 아름답고 그러니까 실제로 한 달 살이 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은데 저도 살짝 아파트 가격 검색해 본 적이 있거든요. 너무 네. 살고 싶어가지고 그래서 동피랑을 쭉 도시다가 여기서는 절대 거하게 드시면 안 돼요. 왜죠? 그냥 가볍게 카페에 앉아서 그냥 구경하시고 차 한 잔 정도 하시고 가볍게. 네. 내려가면 너무나 먹을 게 이제 제가 앞으로 설명할 거거든요. 그래서 많이는 드시지 말라고. 디저트 정도만. 네. 네, 다음으로는 통영의 유명한 시장 두 곳을 저희가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네. 서호시장과 통영 중앙시장입니다. 네. 여행을 가면 꼭 그 지역의 전통시장을 가봐라 네.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해 주시잖아요. 여기에 가면은 어떤 먹거리들이 또 있을까요? 네, 저 같은 경우에는 사실 시장 가는 걸 너무
너무 좋아요. 낯선 곳에 가면 제일 먼저 하는 게 버스 타는 것도 있지만 시장을 막 둘러보거든요. 네. 그 시장을 가면 그 지역의 문화도 한 번에 알 수가 있는데 이 통영의 시장의 특징이 뭐냐면은 여러 시장이 있지만 방금 말씀해 주신 소호시장이랑 통영중앙시장 같은 경우에는 항구에 인접해서 너무나 예뻐요. 시장 자체가. 네. 시장으로 걸어가는 길 자체도 너무 예쁘고 항구의 모습도 예뻐서 저는 너무 좋아하는데 둘 다 접근성이 너무 좋아요. 그 통영 대전 고속도로 끝에서 IC를 빠져나가면은 통영 중앙로 오거리에서 바로 중앙시장이 나오고 조금만 서쪽으로 이렇게 동쪽으로 걸어가다 보면은 뭐 동피랑도 나오고 갖가지 볼 것들이 너무 많은데 그 끝에 시장 두 개가 이렇게 멀지 않은 곳에 인접해 있거든요. 네네. 그래서 아마 그 시장을 가다 보면 저절로 여행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만약에 네. 통영에서 1박 하실 거잖아요. 네. 한다라고 생각하면 네.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게 아침에 누구보다 일찍 일어나서 서울시장을 가시면 됩니다. 왜 네. 먼저 가야죠? 네, 서울시장 같은 경우에는 사실 아침 일찍 문을 여는 새벽 시장인데 어시장이거든요. 아. 그래서 주변에서 조업을 하신 분이 들어와서 바로 풀어놓는 그 활어들을 구경을 할 수 있고 저는 그런 생각 들더라고. 그런 새벽 시장 풍경을 보다 보면 내가 조금 더 열심히 살아야 되겠구나 하는 아직 살아있다 이런 느낌. 네. 활기찬 느낌도 들고 너무나 부지런하시고 열심히 사는 모습을 보면 여행 가서도 새로운 다짐을 하게 되는 그 정도로 옛날부터 이제 서울시장 같은 경우에는 뱃사람들이나 항구에서 일을 하시는 분들이 간단하게 아침 식사를 할 정도로 이런 구획이 있었는데 지금 그게 커져서 시장과 식당으로 이렇게 형성이 돼 있어서 네. 자연스럽게 시장이 만들어진 것이거든요. 그래서 통영에 가시면 이런 말이 있어요. 아침에는 서호시장, 네. 오후에는 중앙시장. 네, 그렇기 때문에 아침에 딱 눈을 뜨시면은 통영에서 바로 서호시장을 가셔가지고 시장 구경하시고 맛있는 아침도 드시고 그렇다고 뭐 이게 시장을 전부 여행을 할 수는 없으니까 서울시장 못 봤는데 어쩌지 하시는 분들도 괜찮습니다. 이제 오후에 중앙시장 가시면은 너무나 또 재밌는 볼거리들이 있는데 이 중앙시장 같은 경우에도 서울시장이랑 거의 마찬가지예요. 주 판매 물건들이 다 어시장이랑 활어들을 중심으로 하니까 근데 네. 중앙시장 자체는 그 나전칠기라고 하죠. 조개 껍데기나 뭐 소라 껍데기로 이제 상품을 만든 전문적으로 만드시는 장인들이 만든 기념품도 살 수가 있는데 작은 소품부터 큰 소품까지 다 팔고요. 그래서 사실 한때 중앙시장 같은 경우에는 소호시장보다 조금 안쪽에 들어가 있는데 2000년대 초반에는 약간 번성하지 못했거든요. 살짝. 네네. 근데 이제 아까 말씀드린 동피랑이 워낙에 핫해지면서 함께. 많은 사람이 동피랑과 정말 가깝거든요. 그래서 우리 MC님도 가시면은 평일에는 한 5,000명이 오지만 주말엔 10,000명 가까이 오십니다. 그래서 꼭 가서 평일에. 좋은 물건 많이 사시길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시장을 둘러보셨다면 이제는 본격적인 네. 먹거리를 저희가 네. 놓칠 수가 없는데 통영에도 맛집이 정말 많은 걸로 알고 있어요. 네. 그런데 이제 이곳은 꼭 가봐야 한다. 맛집 네. 몇 군데 소개해 주시죠. 네, 통영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게 눈 감고도 외울 수가 있는 게 맞아요. 충무김밥, 그렇죠. 네. 그리고 빵이 있거든요. 그리고 또 오늘 소개하신 맛있는 국이 있는데 네. 여기 자체가 왜 바닷물 찰랑거리는 소리 들으면서 갈 수 있는 시장이 서호시장과 중앙시장이잖아요. 사실 이 시장 주변으로 먹거리들이 항구에 쭉 늘어서 있어요. 그래서 제일 유명한 거는 사실 충무김밥인데 저는 제일 좋아하는 집이 명가 충무김밥 본점이라고 본점. 네. 너무 좋아합니다. 한 끼 먹으러 갔다가 두 곳을 가게 되는 뭐 그런 지경에 저는 이르렀는데 네네. 한때 뭐 가성비 문제로 조금 논란도 있었지만 통영시가 되기 전에 충무시였거든요. 예전에는. 그래서
지금도 통영 김밥이 아니라 충무 김밥이라고 하는 거고요. 개인적으로는 저는 너무 담백하고 맛있어서 그 반찬이랑 이렇게 먹는 게 좋고 거기에 시락국도 같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한번 가시면은 충무김밥 꼭 드시고 이제는 뭐 택배로도 오긴 하긴 합니다. 그래도 꼭 가서 현지에서 따끈따끈한 충무김밥 드셔보시고 그다음에 혹시 시락국이 뭔지 아세요? 시락국이요? 네. 제가 생각하는 게 맞다면 네. 혹시 시래기국 아닐까요? 맞습니다. 네. 경상도 지방에서는 시래기국을 시락국이라고 하는데 서울시장 안쪽에 있는 원주 시락국집을 저는 제일 좋아하는데 네. 거기 근처까지만 가도 이미 된장 냄새가 폴폴 나요. 네. 너무 따뜻한 냄새는 없는데 따뜻하게 느껴지는 냄새. 알것 그래서 같습니다. 네, 너무 좋고 그래서 이거는 아침 해장국으로 좋은데 시래기랑 된장 베이스와 멸치 육수밥 이렇게 해서 간단하게 먹을 수 있는 싼 가격에 먹을 수 있는 곳이고 여기 가보면은 제가 굳이 선택을 안 해도 끌려가게 돼 있어요. 그 가게 포스 때문에. 그리고 앉잖아요. 자동적으로 음식이 나오게 됐어요. 왜냐하면 다른 메뉴가 없기 없어서. 때문에. 그래서 선택의 여지가 없이 주인의 말에 복종하면서 먹어야 되지만 너무 맛있는 복종의 맛입니다. 근데 생각보다 국이 좀 맑고요. 네. 다대기 같은 걸 넣어서 먹네요. 네, 그렇게 여러 가지로 할 수 있도록 장치가 되어 있고 거기서 나오는 저는 경상도식 반찬도 너무 좋아서 굳이 이 집을 시장 안쪽으로 막 해서 찾아갑니다. 그래서 그렇군요. 꼭 한번 드셔보셨으면 좋겠는데 이거 만들기 너무 쉬울 것 같아서 제가 집에서 한번 해보려고 그랬는데 그 맛이 안 나올 텐데요. 절대 안 나오고 역시 음식은 남이 해주는 게 제일 맛있어요. 그럼요. 네. 또 가서 먹어야죠. 네. 그리고 통영에서 정말 이제 관광 상품이라고 해도 될 정도로 유명한 빵이 있습니다. 꿀빵이라고 여러 업체가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오미사 꿀빵이라는 집이 본점과 분점이 있는데 이 집에서 시초가 돼서 여러 가지 빵이 생겨난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오미사 꿀빵 같은 경우에는 너무나 유명해서 이제 이거를 모델로 해서 생겨난 빵집들이 너무 많거든요. 네. 그 항구에 쭉 늘어서 있는데 갖가지 맛이 다 있어요. 하지만 오미사 꿀빵은 조금 네. 먼 거리에는 있지만 제가 찾아가는 이유가 전통, 처음 생긴 원조 그대로 다른 맛은 없어요. 딱 한 가지. 여기는 다른 집을 다른 건 안 가면 파는군요. 치즈맛, 무슨 맛, 네네. 무슨 맛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저는 좋더라고요. 기본에 단순한. 충실한. 그렇죠. 네. 네, 제가 참 좋아합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여행은요. 다채로운 체험이 가득한 역동적인 여행 코스를 저희가 한번 소개해 드릴 텐데요. 경험하는 여행하면 떠올라지는 구절이 있습니다. 바로 여행은 경험이다. 새로운 것을 경험해보는 일 그 자체가 여행이 된다. 네. 자, 작가님. 어디서 많이 들어본 구절이죠? 글쎄요, 되게 똑똑하고 아름다운 사람들만 읽는다는 제 네. 책 중에 한 구절인 것 같기는 한데 네. 저는 사실 여행이라는 자체가 다양한 경험 중에서 가장 아름다운 경험이 여행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써봤습니다. 좋습니다. 그래서 통영에서 이제 시내에서 짧은 다리 하나만 건너면 미륵도가 나오는데요. 거의 그냥 통영 시내라고 봐도 돼요. 시내권으로 봐도 좋을 만큼 가까운데 여기에 정말 온갖 재밌고 아름다운 게 다 있거든요. 혹시 루지가 뭔지 아세요? 루지는 이렇게 타는 거 아닌가요? 그렇죠. 올림픽 종목이기도 네네네. 동계올림픽 종목이기도 한데 맞아요. 썰매를 타고 한 약 1km 구간을 정말 빠른 진짜 엄청 눈 깜짝할 사이에 이제 도착하는 그런 겨울 스포츠인데 육상에서 이걸 즐길 수 있는 루지가 통영에 있습니다. 그래서 시원한 자연 경관을 내려보면서 1.5km 정도 되는 긴 구간을 재밌게 이렇게 스스로 운전을 해서 내려오는 그런 시스템인데 활동성이 정말 부족하고 난 움직이는 거 싫어 네. 하는 사람도 막상
가면은 한 번 따라갔다가 3번 정도 타고 온다는 말이 있을 정도로 그 정도로 재미있군요. 네, 저는 정말 상상도 못할 정도로 너무 재미있더라고요. 그래서 통영에 오신 분들은 이거 안 타면 바보다라는 신조어가 생길 정도로 그렇다고 네. 하더라고요. 그래서 생각보다 안전해서 어린이들이 되게 좋아할 것 같잖아요. 네. 근데 막상 가보면은 전부 어른들이 타고 어른들이 있어요. 대부분. 그래서 깜짝 놀라서 기분 전환하기에 너무 좋은 놀이기구고, 그래서 우울한 일이 있으시거나 우환이 네. 있으신 분들은 여기 가서 루지 무조건. 않고 꼭 타보시고요. 아까 앵커님이 말씀하시기를 한국의 나폴리라고 하셨잖아요. 맞아요. 이 나폴리의 아름다운 풍경을 발 아래 둘 수 있는 해상 케이블카가 또 있거든요. 어딘가요? 너무 아름다운데 이 미륵산 근처에 있는데 우리나라 100대 명산에 선택되기도 했는데 해발 461m고요. 미륵산 8부 능선 정도부터 이제 볼 수가 있는데 1975m라는 긴 구간인데 관광용으로는 우리나라에서 아마 제일 긴 그런 게 되겠고요. 우리나라 최초로 네. 바이 곤돌라식으로 이제 순환식으로 되어 있는데 특히 이 곤돌라 케이블카 같은 경우에는 친환경 데크에서 일몰도 볼 수 있고 일출도 볼 수 있는 아주 신기한 진귀한 경험을 할 수 있고 너무나 예쁘잖아요. 일단 한려수도 자체가 거기에 멀리 있는 파노라마를 직접 다 훑어볼 네. 수 있는 아주 좋은 것이고요. 꼭 한 가지 더 얘기를 드리자면은 네. 전 세계에서 통영시에서만 볼 수 있는 유일하게 볼 수 있는 그런 꽃도 있어요. 통영 병꽃나무라고 저도 사실은 못 처음 봤는데 들어봅니다. 네. 엄청 유명하더라고요. 여기서만 볼 수 있는. 그리고 날씨가 좋으면 한려수도는 물론 저기 멀리 대마도까지 와. 조망이 가능한 곳이니까 꼭 가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자, 미륵산을 올라갔다면 네. 인근의 여행지도 저희가 한번 둘러보고 오면 좋을 것 같은데요. 네. 미륵섬 이제 서쪽에 당포성이라는 이 역사적인 기념물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작가님, 어떤 우리는 곳이죠? 이제 고품격 여행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이런 네. 지식도 전달하고 싶어서 좋습니다. 네, 고려시대의 성터입니다. 그래서 경상남도 기념물이 된 거는 1983년도인데 미륵섬을 원래 갈 때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다른 섬으로 가기 위해 미륵섬의 서쪽에 되게 유명한 중화항이라는 곳이 있거든요. 그 항구를 가다가 사실 여기 당포성을 지나치시는 분들이 너무 많아서 제가 속상한 마음에 이 시간을 통해서 꼭 소개하고 싶었거든요. 네. 그래서 아까 케이블카를 타고 가서 미륵산에서 바라보는 한려수도도 예쁘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그리고 동피랑에서 이렇게 바라보는 풍경도 예쁜데 여기 당포성에서 바라보는 풍경은 좀 결이 다르다고 해야 되니까 고요한 동양화를 보는 듯한 그런 느낌마저 들거든요. 그래서 이 당포성에서 바라보는 풍경도 좋지만 사실은 당포성까지 가는 해안도로가 너무 멋져요. 약간 운전하기는 좀 번거롭긴 해요. 워낙에 이렇게 굴곡이 심해서 가다 보면 하늘만 보이다가 갑자기 또 바다가 내려다 보이고 양쪽에는 집들도 있고 이렇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보면 누구나 한번 와봤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당포성을 꼭 한번 가보시길 바라고 걷기도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그러니까 자녀들을 데리고 가기도 되게 좋은 곳이니까 역사 공부도 좀 하시고 네. 아름다운 풍경도 보시고. 네. 알겠습니다. 자, 미륵섬에서 이제 다시 돌아오는 길은 바다 밑으로 이렇게 들어가서 지나올 수가 있다라고 하더라고요. 네. 어떤 식으로 지나갈 수 있는 네, 거죠? 그래서 오늘 제가 MC님한테 질문을 자주 하는데 네. 우리나라에 해저 네. 터널이 있는 거 혹시 아세요? 어디에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쵸, 어딘가에 있다는 있겠죠. 거는 네. 알겠죠. 여기입니다, 바로. 그렇군요. 우리나라에도 해저 터널이 있는데 사실은 이게 동양 최초입니다. 최초요. 네, 1932년도에 만들어졌거든요. 그래서 1년 4개월에 걸쳐서 만들었는데 요즘은 기술이 발달해서 그냥 땅을 파서 터널을 만들잖아요. 네. 근데 예전에는 기술이 없어서 바다 양쪽을 이렇게 방파제로 막아놓고 물을 다 뺀 다음에 거기 거푸집을 만들어서 만든 터널이기 때문에 와. 그리 길지는 않아요, 사실은.
483m라 저처럼 성질 급한 사람은 금방 건너는데 근데 역사적으로 참 의미가 있는 곳이고 예뻐요. 그래서 여기를 꼭 한번 가보라고 말씀드리는데 대단한 볼거리는 아니지만 그래도 바다 밑을 걷는 일이니까 특이하죠. 네, 꼭 한 번씩 경험해 보셨으면 좋겠고 데이트 코스로도 되게 좋더라고요. 왜냐하면 가는 곳곳마다 역사적인 그 설명이 다 돼 있거든요. 그래서 그냥 애인이 없으신 분들은 그냥 멍하니 바닥만 보고 건너면 10분 만에 끝나지만 역사적으로 좋은 곳이기 때문에 네. 많은 사람들이 직접 걸어서 통과하는 데 의의를 두고 가시면 너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터널 양 입구에는 용문다량이라는 한문으로 써져 있거든요. 네. 이 한문의 뜻을 보면 용문을 거쳐서 산양에 통과하다라는 뜻인데 이 용문 자체가 고대 중국사에 나오는 커다란 잉어가 거친 물길을 헤치고 올라가면 용이 된다라는 이런 판타지 같은 얘기가 있는데 그런 뜻이고 여기서 말하는 산양 자체가 미륵도를 말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네. 미륵도가 자체가 아주 예쁘다는 뜻입니다. 네. 그렇군요. 또 이어서 통영에서만 만나볼 수 있는 또 저녁에 낭만이 있는 독특한 맛집이 있다고 해요. 또 하루 이상 묵는다면 여기는 꼭 가봐야 한다고 하더라고요. 네, 어디죠? 저는 하루뿐만 아니라 오늘 네. 제가 말씀드리면 MC님도 아마 놀랄 거예요. 하루 이상 그 이상을 선택해도 매일 먹어야 되는 집이 있는데 뭐죠? 다찌집이라고 강변다찌라는 아주 유명해졌어요. 지금은 너무 유명해져 버렸는데 그게 조금 아쉽다면 아쉬운데 이건 술 때문이 아니더라도 나오는 음식에 정말 기함을 토할 정도로 놀라운 음식인데 네. 우선 다찌라는 말 자체는 사실은 일본에서 건너온 말이긴 하지만 다찌노미를 일본 말로는 다찌노미라고 서서 선체로 마시다 뭐 이런 뜻이긴 한데 통영에서 쓰는 다찌는 뜻이 좀 달라요. 뭐죠? 왜냐하면은 술을 주문하면 네. 음식이 따라 나온다라는 그런 느낌으로 이제 사용이 되고 있는데, 그러니까 술만 시켰는데 안주가 서비스인데 이렇게 많이 나와 하는 느낌으로 이해를 다채롭구나. 네. 하시면 되고 이제는 통영의 문화가 됐어요. 그래서 네. 다찌집만 방문하기 위해서 전국 각지에서 몰려 드시는 분들도 되게 많은데 사실은 혼자 가기는 되게 힘들어요. 2인 이상 가시면 너무 좋고 VCR 보시다시피 너무나 많은 종류의 저는 그릇 수를 세다가 깜빡 까먹을 정도로 그 정도로? 저는 사실 네. 20개 넘어가면 잘 못 세거든요. 그래서 엄청나게 많은 그래서 대부분이 다찌집은 아까 말씀드린 서울시장이나 중앙시장에서 물건을 떼오기 때문에 엄청 싱싱하고 그리고 유명 다찌집들은 자신이 직접 배를 가지고 있는 주인이 많아서 직접 건져 올린 해산물들로 이렇게 차려내주는데 그만큼 싱싱하고 자꾸 연애라는 말이 나와서 네. 친구들을 괜찮습니다. 외국 친구들을 데리고 가면 한국 문화에 대해서 놀랍기도 하지만 이 통영의 다찌집을 데리고 가면 어메이징이라는 말을 그냥 할 정도로 아니 세상에 술을 몇 병 시켰는데 이렇게 많은 음식이 차려져 나오다니라는 느낌을 받을 정도니까 그래서 통영에는 다찌집을 방문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가치가 있다. 그러나 너무나 많은 집이 있기 때문에 잘 네. 선택해서 가시라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제가 준비한 것들이 사실은 어떤 의미에서 준비를 했냐면은 통영은 아주 그냥 그쳐가는 곳이 아니라 속속들이 볼 것도 진짜 많은데 시간상 제가 많은 걸 소개는 못 해드리고 네. 그래서 다음에 아마 다른 기회가 있으면 통영과 다시 다른 아름다운 섬들도 같이 소개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또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통영 이야기 들으면 들을수록 정말 매력적인 도시가 아닐까 싶은데요. 다음 주에는 바다 가는 달 시리즈 두 번째 통영에서 이어지는 섬 트레킹 편을 준비했으니까요.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변종무 여행작가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